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책 펜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같이 공감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상태가 8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금요일날 같은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좀 눌려 앉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인지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제가 8월달 같은 경우도 미숙이었다. 또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지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별 비중 처음에 들어가는 것들도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고, 낮은 점에 있는 것들이야 비중을 좀 크게 갈 수 있으나 우리가 랠리하고 있는 것들, 또 정배열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20% 비중을 갖고 스타트 해주는 것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또 해서 스터디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9일날 오프라인 스킬업 미팅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 나눠보면,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뭐 이런 경우를 한 번, 두 번 겪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2년 동안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장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장세들은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8월도 그랬고,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9월달 같은 경우도 그랬죠. 거의 뭐 3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극복해 오면서 또 수익화 시켜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마음 급한 분들, 또 자기가 현금 비중 관리 잘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땐 제가 늘상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금 비중 30%는 거의 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올 때 사용하는 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매번 또 깜빡깜빡하고 잃어버려서, 기억이라는 건 참 되살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투자를 할 때는 룰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체크해보고요. 조정장 대응 방법, 또 우리가 새롭게 또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 진행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 포지션은 하방으로 좀 내려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8월 셋째 주까지는 약간 우하방으로 가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작정 하락을 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3170짜리 이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427 이 라인인데요. 이거 31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좋은 것들은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3170, 그 윗단 부분은 잠깐 포개리 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작년도 같은 경우도 8월달 같은 경우에 조정이 크게 왔죠. 그때 내려왔다가 거의 70%로 회복하는 V자 반등이 왔다가 다시 9월 들어서면서 주가가 눌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냐, 그림 형태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8월 한 말까지는요, 그닥 좋은 장세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030과 3170 사이에서 움직이는 뭐한다? 예, 다시 기간 조정의 형태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70 정도 윗단으로 올라왔는데 내 종목이 어느 정도 손실 구간에서 원금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몇 종목 정도는 저희가 현금화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들을 공략해 줄 수 있는 캐시 여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또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또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봐두는 이유 중에 하나, 아, 저 정도 구간이구나. 그래서 막, 겁나가지고 막 더 눌리는 거 아니야? 엄청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종목별로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일단 큰 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매도 치고 겁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올라서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현금 마련하고, 이 종목의 종목별로 대응 방법을 다시 또 생각해내는 1차, 2차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 첫 번째 양봉은 스킵하고, 그리고 연속 양봉 2개 나올 때 양봉 자리, 두 번째 양봉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도 살짝 기간 조정이 한 일주일 가는 과정에 연속 양봉 2개의 자리, 여기도 연속 양봉 2개 자리, 요것들을 잘 생각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주가가 이런 쪽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모양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거죠. 그리고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눌려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거라서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이제 3040이니까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60일 이평이 이렇게 끌고 올라올 거예요. 이게 뭐 하루에 갑자기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열흘 정도 상간을 두고선 가는 것들이니까 10거래일 정도면 이 정도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위로 올라가고, 그죠?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갖춰 나갈 생각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라온 건 올라온 거고,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정상화 부분,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경쟁력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추세적으로 더 좀 많이 상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입니다. 어떤 뭐 증시가 있는데 뭐 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증시가 없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너무 비교하고 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할 건 공략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 그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수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시장 상황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수급이 쏠려도 다음엔 좋은 것들만 쏠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니케어 뉴스는 되게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시라고요? 예, 현금을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양봉자리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두 번째 양봉자리요? 연속 두 번째 양봉자리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자, 그것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막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수가 조금 밀리긴 할 텐데요. 지수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거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 그러면 저 상태구나. 그러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또 공략을 또 해줘야 되는. 현금은 또 그런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단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명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하는 거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양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요 구간을 갖다가 수익권으로 만들어냈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어때요? 여기 60일 평 라인 들어오면 우리가 공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0일 라인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눈치채고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첫 번째 양봉 자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양봉 자리에서 굳이 과감하게 공략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고용지표가 깨지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들도 어찌하나 좀 적용이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에 나온 것 중에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서둘러서 공략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에서 3거래 사이에 보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확인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후 시간대 외국인이나 기관, 연기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매수 형태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여기선 첫날은 비중 20%만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매수 권, 권역 근처로 지금
지하철이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첫 번째 양봉 저 시그널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하철 기다릴 때 보면은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하고 때레레랭 뭐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그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승차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대부분 또 뉴스를 설명드렸잖아요. 중국 관련된 부분도 일단 헌화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해서 스타트를 또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렉나자가 이제 유럽 진출하고 중국 진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계획된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사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하고 일본에서 진출해서 로얄티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제 10월 달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것들이 진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한 번 또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가 한 16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시장 컨센서스대로 보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항상 뭐합니까? 예, 여러 번 거래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렉나자 갖고는 뭐 두 번 정도는 더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한여행 같은 경우 우리가 연초에도 또 거래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한여행 같은 경우 요번에 또 공략을 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좋은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서 요구가 우리가 수익을 다 냈죠. 항상 유황야행하고 SK바이오팜하고 저희가 동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움직이는 것들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좀 수익으로 지금 테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과 지난번엔 좀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또 수익을 내서 지금 5번 정도 트라이 들어가서 4번은 수익, 한 번은 조금의 손절이 있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어쨌든 SK바이오팜 갖고 저는 40% 이상 누적으로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시 조정이 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시그널처럼 들어온 거잖아요. 첫 번째 시그널이니까 앞으로 3일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때 확인하는 것들이 소급 현황이고 222동 평균 하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나중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시 61평 라인 왔더니 양봉 들어오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그널은 지금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이나 지금 같은 해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 매수하는 날 SK바이오팜도 같이 매수하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30일이죠. 이때 결과적으로는 추가 주식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제가 볼 땐 여기서 잡아야죠. 당연히. 이건 121 이평 라인에 잡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QOQ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고 소캠이라든지 하반기에 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트북 관련된 것도 윈도우 11 이런 거가 이제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생각해 보면 또 새로 이제 디바이스 수요라든지 같이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요. 일단 가이던스 상에도 3분기부터 흑자 기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왔던 양봉도 다 체크했고요. 그럼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데 120이라고 지금 60이라고 어떻습니까? 갭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지금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221 라인이 선회시키는 일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서 이 아래쪽으로 끌고 들어오면 선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과학적으로는 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1 이평 라인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21,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 모니터링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수급을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은 조정을 구간이니까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충분히 쉽게 털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라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120일 라인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다. 그럼 뭐 한다? 스트롱 바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KL은 우리가 이미 편입을 했습니다. 15,100원의 비중 20% 편입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현재 주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뭐 장세 확인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아래쪽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이 어때요? 60이라고 120이라고 좀 이격이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올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봉은 조금 자유분방한 편이니까요. 제가 14,000원까지는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한 15,100원부터 14,000원 사이에서는 뭐한다? 우리가 비중 확대 개념으로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추석이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쨌든 비중이 맞아요, 여러분. 그죠? 항상 제가 여름에 한번 비중이 들어오고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쪽 분야다. 그리고 일단 에이펙 회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회의가 있는 걸로다가 뭐냐면 여의도든 어디든 우리가 바람머리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보는 것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이던스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2025년도 가이던스와 2024년도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세제 개편안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뭐 그 면세를 해줘서 부가세 면세를 해주니 안 해주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쨌든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 속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건 진행을 안 한다 쪽에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굳이 일부러 지금 같은 때 경기 살리고자 하고 애를 쓴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제 그거는 1년 늦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서둘러서 뭐가 그리 급해서 모든 게 1에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3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내용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세에 그 큰 영향을 미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그뭐 조각 땜빵 하려고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래쪽으로 내리면 뭐합니까? 이건 스트롱 바이가 분명히 맞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자 진행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갖다 때려줄 거야 내년부터. 올해 내에는 실적 변화가 그런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런 뉴스가 생기게 되면 절판 세일 같은 것도 발생이 되는 게 사실은 영업 형태의 기본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오겠죠. 여행사들은 올해 뽕빨 내야 돼라고 한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과 실제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부분 15에서 20% 차지하는 부분 빼보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저 생각해 보면 연간 실적이 예를 들면 우리가 1630억 이렇게 되는데 20% 정도 빼보자 이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2024년도 실적을 갖다 훼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적보다는 좋아요. 영업이익 부분은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 뺀다고 하더라도 이미 2분기 올해 절반까지 왔잖아요. 그럼 가이던스상으로 보면 우리가 빠져봤자 그죠? 6억 중에 3억 정도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올해는 27억씩이고 작년 210억이고 올해는 270억 찍히는 뭐 이 정도 내용 아니겠어요? 굳이 그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계산해봤더니 6천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고점이 6천원이더라고요. 그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스트롱 바이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에이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부분과 무비적 감각 이 부분은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A왕과 B왕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죠. 뭐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21 이평 안쪽으로 그럼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260원에다 비중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4,000원은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는 간다고 봐요. 자, 그 5,260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중 40%로 확대하면 평단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600원 빠지잖아요. 그러면 4,640원, 벌써 20원, 뭐 이렇게 되겠죠. 4,610원, 뭐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개념입니까? 여기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라인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서는요. 그렇다고 우리 비중이 많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더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예전처럼 3,000원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진짜 워스트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더 낮추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4,600원까지 맞췄다가 다시 또 낮춰졌어.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800원 낮춰서 3,600원까지 우리가 낮췄어. 한 3,000, 한 800원, 700원? 뭐 이 정도까지 맞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구간에 서 있는데, 반등이 올라올 때 얘가 어떻게 올라올까?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세제 개편안에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좀 뒤로 미뤄도 급한 부분은 아니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수익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 고민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인다. 그래서 밸류까지 다 측정을 해서 받고 나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방에선 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무너진 자리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밑으로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아래쪽에서는 겁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비중 확대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맞출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는 거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은 4,600원 이하로 맞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이럴 때 겁먹으면 이거 아예 들어오고 따라오질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겁먹지 않습니다. 자, SOP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가를 75,000원 뭐 이렇게 낮췄어요. 여기 아래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표가가 여기에요. 11만 원에서 12만 원 요 사이였어요. 그럼 이 갭이 상당히 크잖아요. 미래 경쟁력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미래에셋이고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 밸류에이션과 회사의 기본 자산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11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85,900원 뭐이 라인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여기가 30%고 여기가 70%예요. 자, 주가는 하락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유하는 비율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 잘 안 던져. 이거 던지려고 그러면 미래 가치가 훼손됐다고 완벽하게 느껴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의견이 혼재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사연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 사연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거 바로 지금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치자고. 근데 하반기 쪽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전반기엔 대형 게임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작을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소형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고해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인 광고 수요 부분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수요 부분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바운드만큼 한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타났으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국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포기할 만한 사유가 없고 우리가 높게 뭐 주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11만 원 여기까지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략 보면 우리가 여기 박스권 상단 여기 있잖아요. 9만 5천 원 이상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거래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 아래쪽에 들어오자 이 아래쪽에 들어올 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땡큐 하고 매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만 원 정도 다시 오면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 마스카 프로젝트 진행하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물론 가장 세간의 관심을 많이 걷는 곳이 하나오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식을 스윙 거래하는 입장이니까
거래할 만한 곳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타겟팅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과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왔다 다시 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다음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2개월 다 해소하는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 자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 자리인 것 같아요. 30만 원짜리. 그래서 이 자리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최근에 보면 이제 파업 이슈도 조금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다 마스크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뉴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과 실제 상황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저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때쯤 돼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또 조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솔루션 또 한국첨단소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카본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 다시 편입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 살짝 길었는데 제가 목도 좀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들 오늘하고 내일 뭐 며칠 걸려서 종목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 대부분 같이 공유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은 추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